인명피해 없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기차 화재 여러 번 다뤘지만 이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현대차였어요. 왜냐면 코나 EV가 화재가 많이 났잖아. 그리고 쉐보레 볼트 EV 여기서도 화재가 났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있었지만 테슬라가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았어요. 충돌로 인해서 아니면 바닥에서 뭐가 뚫고 들어와서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아니고 서 있던 차가,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지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기사 내용을 보면요, 구로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테슬라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 4대를 태웠다. 사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화염에 그냥 휩싸여서 4시 33분께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서 출동했더니 불이 붙었고 15분 만에 1차 진압을 했고, 그리고 5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5분 만에 완전히 껐다. 그리고 인근에 있던 승용차 화물차 일부 소실되고, 사진 보니까 여기 옆에 차들이 있네요. 여기 오토바이가 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배터리팩이 차체 아래에 있는데 차체 아래에는 그렇게 그름이 심하지도 않거든요. 뭐 이 사진 갖고서 절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배터리 화재하고는 조금 그림이 좀 다르다,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땐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불을 너무 빨리 껐어요. 15분 만에 벌써 불이 1차 소강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완전 진화, 그러니까 불씨가 전혀 남지 않은 상태가 50분 만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속도죠. 일반적인 자동차 화재보다 더 빨리 끈 거예요. 자, 이거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내 그럴 줄 알았어. 테슬라도 불 나잖아. 그러니까 다른 차, 현대차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뭐 쉐보레에 불이 나거나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거네, 전기차는 원래 위험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살짝 걱정돼요. 그런 거는 아니죠. 일단 어떤 문제인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 보통은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면 그게 꺼지나? 안 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한 이틀 정도 방치해야 돼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리튬의 특성이 물을 쏘는 순간 리튬이라는 물질이 물에서 맹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고온을 발생시키고 거기서 수소를 뿜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게 불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 수소를 막 뿜어내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더 많은 열이 나오고, 이걸 가리켜서 열폭주라고 하는데, 열이 계속 치솟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같이 태우게 되는 거죠. 열이 치솟으니까 물을 안 뿌릴 수도 없고, 물을 뿌리면 물 자체가 또 반응하니까 물을 마냥 뿌릴 수도 없고, 정말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꺼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하루건 이틀이건 이렇게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과연 이 배터리에 불이 붙은 것일까? 모르죠.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장에 가본 기자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조재환 기자님 현장에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영상 보니까 끔찍한데요. 차에서 뭐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 다 뭐예요? 아마 그 화재가 났을 때 네. 차량 내부에 있던 적재물이 함께 타가지고 잔해로 남은 게 아닌가 지금 추측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아래쪽에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커버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 커버나 측면에도 몰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에 탈 요소들이 많이 있군요. 소방서하고도 통화를 하셨죠? 근데 뭐 아직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상태,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인명피해 없고 화재 발생 시간 그리고 진압 시간까지는 일단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실내도 살짝 보이는데 실내가 다 탔네요? 실내는 멀리서 봤을 때는 다 탄 것으로 보이고요. 차체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멀쩡해서 다른 부속품의 원인인지 아니면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인 건지는 나중에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른다. 지난번에 볼트 EV 같은 경우도 화재 났을 때 직접 또 취재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소방서 측이랑 한번 통화를 많이 해보면서 화재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볼트 EV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어서 네. 취재하는 저로서는 좀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일리카의 조재환 기자였습니다. 사실 조재환 기자 직접 이렇게 가서 보셨다고 하는데 전기차에 있어서는 사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게 정말로 배터리가 아예 영향을 안 미쳤냐, 아니면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화재가 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전기차의 특정 부분이 화재 원인일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아니면 국과수가 결과를 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을 어떻게 끈단 말이냐? 이거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불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쓰레기차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그 안에다가 이 차를 집어넣은 거죠. 아니, 이게 맞는 방식인가? 뭐 일단 앞뒤 가릴 게 없죠. 아예 물속에다 퐁당 담그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불을 끄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자동차 주변으로 풍선으로 욕조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들어서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리튬이 물과 상극이고 물을 뿌리면 리튬에 불이 붙지만 리튬 자체를 물 속에다 퐁당 담그면 수소가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도 말이 된다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볼트 EV 화재 때 여수에서도 소방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죠. 이 전남소방청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방수로 차를 식히고요. 그 위에 지식 소화포를 이용해서 거기 차를 덮습니다. 그럼 이 차에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겠죠. 그리고 소화포 위를 이렇게 물로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 소화포가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러고 차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어떻게든 이동을 해서 완전 질식 소화를 해서 이렇게 더 이상 피해를 막는 이런 방식으로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리커버 E 백이라고 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기저귀처럼 이렇게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그릇처럼 담겨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으니까 이 부분에 공기도 들어가지 않고 배터리 팩을 충분히 식힐 수도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어쨌든 이 방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배터리 팩에 불이 나게 되면 차를 물에 담근 다음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방치해야 이 불이 완전히 꺼지게 되고, 중간에 섣불리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이 배터리 팩에 불을 끄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불을 끈 것 같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배터리 전기차의 화재 양상과는 조금 다르긴 하구나,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다양한 자동차들이 화재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더 위험한 차로 느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가솔린 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화재가 더 많이 나는 걸로 착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10만 대당 자동차 화재 수를 보면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1,500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3,000대,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는 25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차 화재가 훨씬 더 적긴 한데,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전기차는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걸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화재 진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조자도 자동차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화재를 잘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명피해 없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죠. 자동차 화재라는 게 사고가 딱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땐 인명피해로 이어지죠. 지난번에 테슬라 모델 X 사고처럼. 그런 사고가 아니면 사실 인명피해로 가기가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어쨌든 이 이동형 수조 이런 것들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 화재 진압을 할 때 홍수 물막이 장비를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차 밑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삥 둘러서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계세요. 말 됩니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